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탄 지 한 2달 됐는데 2달 타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느낀 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디테일을 하면서 내연기관차들과 전기차가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5가지 정도 느낀 게 있어서 오늘 영상을 내서 전기차가 디테일링적으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디테일링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차이점은 첫 번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그렇게 열을 식히는 거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차를 외부에 오래 주차한 게 아니라면 아마 전기차 자체는 열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내연기관차들은 엔진에 의해 생긴 열이 어마어마해요. 기름을 태우고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로 일어나는 거고요. 뭐 당연히 기름을 태우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열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차량의 구조에 따라서는 여기에 모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뭐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엔진에 의한 열이 전기차에서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도차에서 열을 식힌다고 엔진을 열어놓고 뭐 이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한 30분 정도 주행을 해서 세차장을 온 건데 올 때 외부온도가 27.5도였어요. 하지만 차량은 주행을 하면서 바람에 맞는 그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27.5도여도 지금 보시면은 열이 전혀 안 쌓이고 오히려 후드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 오래 주차해서 차 철판 자체가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세차장 부스에 들어갔을 때는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세차장 오면은 그냥 바로 놓고 세차를 하셔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엄청 큰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열을 식힐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내연기관차들은 이제 제동을 하면서 브레이크로 인해 생기는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솔직히 무시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열 있는 상태로 물을 뿌리면 디스크가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핸들에 진동이 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내연기관은 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근데 회생제동이 걸려 있으면은 엑셀을 떼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근데 이 브레이킹이라는 게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모터가 자체적으로 제동을 해서 회전수를 확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따지면은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여튼 이 엔진 브레이크 같은 효과는 이 브레이크를 안 쓰기 때문에 이 마찰을 실제로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 브레이크 쪽에 열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30분 주행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열이 없어요. 열이 없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차를 해도 됩니다. 물론 이 점은 회생제동을 아예 꺼버리거나 회생제동률을 낮춰가지고 좀 평상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열이 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열을 식히는 걸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정도 수준의 회생제동만 쓰시는 분들이어도 충분하게 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진이 없고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쓴다는 이 두 가지 장점만 가지고도 전기차는 열 식히는 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는 휠 클리닝 할 때 굳이 철분 제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회생제동을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은 차종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철분 제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도 분진이 많기로 유명한 BMW지만은 제가 2달 넘게 세차하면서 분진이라는 걸 별로 느껴본 적은 없어요. 거의 중성 휠 클리너 정도만으로 세정을 해도 충분하게 세정이 되는 그 정도인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파이어볼의 아이언번이라는 이 철분 제거제를 준비를 했어요. 당연히 pH 중성이고요. 자, 이거를 한번 뿌려볼게요. 참고로 휠 클리닝 안 한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디스크 쪽에 철분 반응이 나긴 나요. 근데 아주 조금밖에 안 나죠. 이렇게 지금 철분 반응이 꽤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분 반응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찌된 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한 번이라도 썼다면은 당연히 철분이 나오겠죠. 그런데 철분은 무조건 이 철분 제거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되지 않고 고착이 심하지 않으면은 굳이 철분 제거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벼운 세정제나 정도에 따라서는 카샴푸만으로도 세정이 됩니다. 전에 제가 클리닝을 했던 BMW 차들에 비하면은 정말 철분이 미비하게 나오는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일들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분이 별로 있다는 느낌을 별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휠 클리너에 철분 제거제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웬만한 중성 샴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성 휠 클리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코팅을 잘 안 한다든가 혹은 세차 주기가 너무 길었다든가 그러면은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세차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철분 제거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벼운 세정제를 쓰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발수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좀 일리 있는 얘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코팅제에서 일으키는 발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본연의 코팅막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발수가 먼저 날아가는데 코팅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제조사마다 성분이 다르지만 대부분 발수를 일으키는 성분은 열에 약해요. 특히 불소 계열의 제품들이 열에 특히 취약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후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빨리 발수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서 말했죠. 얘는 엔진이었기 때문에 엔진 열이 안 생긴다고. 물론 야외에 세워놓으면은 열이 생기지만은 일반적인 비교를 했을 때 내연기관에 비해서 차가 갖고 있는 열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발수가 더 오래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도 지금 이거 처음 차 출고하자마자 유리막 코팅 한번 올리고 한 번도 제가 코팅제를 따로 올리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차는 지금 어떤지 한번 해볼게요. 이 차는 발수력이 짱짱하죠. 솔직히 코팅제 올려놓고 한 몇 주 세차하면 발수력이 좀 무너지는 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오염물에 의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미네랄 성분에 의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확 적으면 적을수록 발수 코팅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야외 주차 오래 둔 거랑 지하 주차장에 오래 둔 거랑 발수 코팅력이 얼마나 차이 나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하 주차장이 더 오래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션의 피드가 전기차는 발수력이 올라간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케미컬의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뭐 케미컬의 성향이라든가 성능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내연기관이랑 동일하게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지금 말씀드린 상황과 좀 다른 상황에서 좀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좀 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내연기관의 차이는 자, 굳이 엔진룸에 고압수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들은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제 차처럼 아예 커버가 다 씌워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벤츠처럼 커버가 없는 차들도 있고 뭐 엔진룸을 열지 못하게 유도해 놓은 차들도 많아요. 일단 이렇게 커버가 있으면은 뭐 따로 흔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고압수 뿌릴 필요도 없이 실내 세정제로 헹구고 닦고 뭐 그러고 그냥 드레싱하고 끝나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럼 벤츠같이 엔진 커버가 없는 차,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엔진 커버라고 하면 되죠. 워터 커버라고 해야 되나? 뭐 여튼 커버가 없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닦기가 힘들죠. 일단 전기차는 이 후드 안쪽에 고압수를 뿌려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방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도 없고 그런 걸 테스트해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벤츠처럼 그럼 커버가 없는 차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엔진룸을 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벤츠가 유독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클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고압수를 뿌리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타월에 케미컬을 살짝 적셔가지고 닦아준 다음에 마른 타월로 닦아주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전선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든가 접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손 안 대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추후에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면은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점 다섯 번째는 트렁크예요. 물론 차종마다 트렁크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제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없습니다. 트렁크가 없는데 요즘엔 트렁크가 있는 차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테슬라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EV6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아이오닉도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볼보 포스타도 싱글 모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기차가 점점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가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고 그리고 트렁크 하단 쪽에 뭐 모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만큼 적재 공간이 큰 차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후드 안쪽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트렁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트렁크 적재 공간이 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높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 트렁크 쪽에다가 담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케미컬이라든가 뭐 잡소리가 많이 날 수 있는 걸 이 트렁크 쪽에 넣어두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다가닥닥 거리는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타월류 같은 거를 좀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디테일링을 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느끼는 뭐 다양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2025년에서 30년 사이를 목표로 전기차로 완전히 생산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나날이 좀 늘어날 것 같고 내연기관의 이제 생산율은 점점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좀 새 제품을 구매하실 때나 세차를 하실 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세차에 대해서 뭐 특이점이 있으면은 또 좋은 정보가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